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 역학. 이번 챕터는 7챕터고요. 다양한 운동 기술의 분석이다라는 거죠. 동작을 분석한다. 또는 힘을 분석한다. 또는 근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활성도를 분석할 수 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 세 개인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상 분석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상이에요.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쭉 추적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15, 16도의 기출문제고요. 개념은 운동 수행을 기록한 영상을 통해서 시간과 위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변이, 속도, 가속도 등의 운동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축구 경기에서 이 공격수가 움직인 거리 이런 것들 영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분포를 했는지 이 사람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지 그렇다면 순간적인 속도는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 영상 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영상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를 통해 변위나 속도나 가속도 등의 운동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분절의 질량, 관성 모멘트의 자료와 외부의 힘 정보를 영상 분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체 내부에 작용하는 힘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도마에서 최조 선수가 뛰어와서 탁 도는 것, 착지하는 것까지 이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앞과 뒤를 통해서 어떠한 각으로, 어떠한 동작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죠. 그리고 이 영상 방법은 2차원과 3차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나누기보다는 더 많다, 풍부하다. 2차원 영상 분석은 17, 19, 20년에 나왔고요. 한 개의 영상을 기록해서 두 개의 차원에서 평면상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기계체조를 설명드린 것들 있죠. 마루를 설명드린 것들. 운동 평면상의 실제 좌표와 영상 좌표 사이의 일정한 배율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축구 경기에서 이런 좌표를 찍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좌표와 영상 좌표 사이 영상적으로 좌표를 찍어 놓고 실제 이 선수가 트래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뛴 이 칸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일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운동 동작, 철봉이나 대차 돌리기, 직선 걷기, 100m 달리기 등 분석에 활용된다. 그렇죠? 자, 3차원 영상 분석 17년과 2020년대에 나온 기출문제고요. 두 개 이상의 영상 기록을 통해서 입체적인 3D로 본다. 요즘 야구, 배구 많이 체조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영상 분석 방법이죠. 그렇죠? 2차원의 영상 정보들을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추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카메라를 통해서 3차원 3D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 야구의 피칭, 골프 스윙 등이 공간상에서 입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운동의 분석에 활용된다는 거죠. 자, 야구의 피칭,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복합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이 동작을 당연히 3D로 많은 방향에서 영상을 찍어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은 영상 분석 다음에 힘의 분석이에요. 이 선수가 이 사람이 힘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을 한다는 거죠. 볼게요. 힘의 측정 방법 17, 19부터 쭉 기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면 발력기 그리고 압력 분포 측정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지면 발력은 이런 지면 위에 이렇게 지면 발력기가 기계를 플레이트를 갖다 놓고요. 사람이 앞으로 갈 때 밟고 지나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훨씬 작겠죠? 요만하겠죠? 그래서 왼발이 툭 밟고 이걸 지나가는 이게 지면 발력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플레이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죠? 위로 수직으로 점프할 때 이 다리에서 이 발에서 지면 발력이 얼마나 가해졌는지에 따라서 이 운동 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압력 분포 측정기는 이런 플레이트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밟고 지나간다고 하면 이 발에
압력의 분포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이 분포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죠. 보행에서 주로 쓰이는 측정 방법입니다. 볼게요. 지면 반력기, 인체가 지면을 통해 작용한 힘에 대한 반작용력인 지면 반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개의 힘 변환기를 이용해서 지면과 접촉면에 있어서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합해서 하나의 합력으로 측정이 된다. 플레이트 위에 한 발을 딛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두 발을 딛고 넘어갈 수도 있다. 제자리에서 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총칭 합해서 모든 힘들을 합력으로 측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플레이트 위에 발을 밟고 지나갔을 때 앞꿈치냐 뒤꿈치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어디에 분포가 쏠려 있냐까지도 압력 분포 측정기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 접촉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접촉면 전체를 단위면적으로 분할을 해서 측정 센서를 정확하게 장착해서 개별해서 힘을 측정하기도 한다. 그렇죠. 다음은 등속성 동력계이다. 이 앞서 근육이 수축하는 방법 중에 등척성 수축, 등장성 수축, 등속성 수축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등속성 수축에는 일정한 그렇죠. 어떠한 기계가 있어야지만 측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관절이 움직이는 모든 범위 내에 동일한 속도를 붙여서 근력을 측정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등속성 동력계. 관절의 회전 운동을 할 때 특정 각도에서 발생하는 토크를 측정을 해서 근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어깨의 근육을 측정하기 위해서 숄더에 걸어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저항점을 주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토크를 통해서 측정해서 근력을 평가한다. 얼마나 빨리 올렸는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힘을 줬는지, 큰 힘을 줬는지에 따라서 근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들. 등척성 또는 등속성 조건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지면 반력계라는 것은 땅바닥에 플레이트를 깔아놓고 지나가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또는 그 자리에서 높이 뛰는 거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20년도와 22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지면 반력은 중력과 더불어 인체 운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외력이다. 어떤 의미냐면 마찬가지 땅에다가 지면 반력기 위에 사람이 서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지면 반력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중력과 안으로 다시 땅바닥으로 돌아오는 중력과 더불어서 인체 운동을 변화시키는 외력이다. 왜냐하면 지면 반력은 위로 뛸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니까. 자, 수직 방향의 지면 반력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력과 관계 수직 방향으로 운동을 결정한다. 수직으로. 그러나 또 하나는 전후 및 전우, 좌우 방향의 지면 반력. 이런 플레이트를 갖다 놓고, 그렇죠? 플레이트를 갖다 놓고 앞으로 나갈 때 밟고 지나가는 것들. 또는 이런 지면 반력기 위에서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가는 힘, 방향 전환하는 힘. 이런 것들이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후 및 좌우 방향의 지면 반력은 지면과의 마찰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지면 반력이 크면 클수록 이 마찰력이 커진다. 그렇겠죠. 이 해당 방향으로 운동력을 결정한다는 것들. 이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오케이. 자, 지면 반력을 통한 신체 운동 분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면 반력, 방금 설명드린 것들입니다. 전후, 좌우, 수직 방향을 통해서 걷기나 달리기나 점프 이런 동작 등에서 인체 작용을 하는 충격력, 충격량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또 하나의 노인들한테 주로 쓰는 방법들은 노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순발력을 테스트할 때 지면 반력기 위에 서 있다가 앞에서 신호가 불빛이 반짝하면 옆으로 피하는 능력 또는 다리를 벌리는 능력,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능력으로 운동력을 측정하기도 한다. 나타내기도 한다. 지면 반력에 작용하는 지점인 압력 중심점을 통해서 체중의 이동과 안정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정성 등을 분석하는 것들은 지면 반력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압력 분포기를 통해서도 유추해낼 수 있다. 오케이. 다음에 근전도의 분석이에요. 근육이
힘을 낼 때 어느 전기적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그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근전도의 분석은 어떤 플레이트 위에 올라가거나 뛰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근육 표면에 스킨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모난 다시 근육이 이렇게 대퇴 근육이 있다로 예를 들면 무릎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 근육이 대퇴 근육에 이렇게 근전도기를 붙이는 거예요. 전선을 해서 컴퓨터로 모니터에 근전도가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근전도 분석이다. 근전도의 원리, EMG의 원리 19, 20, 22년도까지 나왔고요. 근전도 개념은 근육이 수축을 할 때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그래프화 시킨 것. 그렇다면 머슬 컨트랙션이라고 표현하는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머슬 컨트랙션을 하면서 장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력에 대한 전기적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니터에 그래프화 시킬 수 있다. 이거는 수치화 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올바른 운동을 했나라고 근전도로 측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대흉근과 상완 삼두근이 머슬의 컨트랙션이 되고 장력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 근전도를 가슴에도 붙이고 복근에도 붙이고 등에도 붙이고 이두에도 붙이고 삼두에도 붙이고 상체에 다 붙였단 말이죠. 또는 종아리까지 붙였어요. 그리고 벤치프레스를 땅 들었다 내렸는데 가슴의 머슬 컨트랙션보다 또 다른 곳들의 머슬 컨트랙션이 다시 말해 전기적 신호가 더 세다라고 하면 정확한 동작으로 대흉근 운동을 하지 못하였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육 수축과 근전도 신호가 생성이 되고 운동신경 활동 전이가 근육의 흥분을 유도하고 근섬유의 활성 전이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전이, 근섬유의 전이 그리고 활동섬유의 내 활동 전이가 전파되고 운동을 해서 근전도가 측정이 된다. 가장 쉬운 예로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것들을 더 깊게 얘기하지 않고 이 현상만 대고 얘기를 하면 근육에서 힘을 딱 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전기적 자극을 얘기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근전도의 측정 방법, 표면 전극법과 침전극 및 극세선 전극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표면 전극법은 근육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침전극 및 극세선 전극법은 이런 니들, 핀, 바늘 같은 거를 근육 안에 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 두 개의 가장 큰 장단점은 얘는 근력을 나타낼 수 있는 쉽게 누구나 잘 붙일 수 있죠, 힘을. 그런데 이 바깥의 근육에서만 측정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침은 근육 바깥에 표피에 보이지 않는 또 속에 있는 근육들, 겹겹이 쌓여있는 속의 근육들을 측정할 수 있다, 이 힘을. 그러나 상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근전도의 분석과 활용이다. 근육의 활동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머슬 컨트랙션을 했으니 근육이 수축이 되었으니 장력이 발생했으니 그것들을 근육을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대흉근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흉근에 힘이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정확하게 수축을 했다 하지 않았다.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근육의 활성 정도가 좋아졌다 그렇지 않다. 운동을 하기 전에 이런 활성도가 크게 대흉근 운동을 할 때 많지 않았다면 열심히 12주, 16주, 6개월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섬유가 커지고 근육이 커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힘이 강해졌다라는 것들을 사전과 사후에 프리포스트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근력이 더 증가하였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육의 피로도 정도, 근육을 계속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역시 피로 물질들이 근육에 쌓이게 된다. 따라서 근지구력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표로 나타내면 근육이 수축, 전도가 이렇게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육이 피로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종목에 따라서 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 파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들,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필요 상태 여부가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서 중요하다고 표현드린 이 세 가지들을 잘 캐치하고 계셔야 되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정신성 있고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